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비전 토크 오늘 대담 프로를 맡게 된 사회 이희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준입니다. 예, 오늘 저희 뉴코리아 비전 토크 대담 프로에 2019년 들어서 새해 첫 게스트로 우리 이상준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상준 회장님은 제가 SNS를 통해서 우리 페이스북 패친으로 만나게 됐고 또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인데 오늘 뉴코리아 비전 토크 첫 게스트로 모시게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 방송에 제가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평상시에 이상준 회장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계신가 진솔하게 격이 없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상준 회장님께서 우리 본인 자신을 좀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50년 동안 꾸준히 기업 경영인으로서 살아왔고 현재도 현장에서 사업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세안 시장 개척을 위해서 6년째 거기서 그 시장 개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우리 이상준 회장님께서는 우리 삼성에서 IT 개발이나 퍼스널 컴퓨터 그리고 또 국책 사업인 전자정부 초창기부터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대한 공로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그런 사업도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보산업 분야에 눈을 뜨게 된 거는 사실은 1969년도 한국에 컴퓨터가 처음 들어오면서 그 분야를 알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또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69년 이후에 10년 동안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1983년도부터 삼성전자에서 국산 컴퓨터 생산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 임원으로서 일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도 필요해서 삼성 SDS 설립 기획을 담당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까지 그 삼성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정보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한 7년 전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외국에 한 오래 살면서 한국의 전자 산업이 발달했고 또 세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 아세안 모임 부산에서인가요? 2000년대 초반이죠. 아세안. 네네. 우리 그때 그 셀러폰을 갖고 다니면서 데이터를 직접 보는데 외국 정상들이 와서 실시간으로 그걸 보여주는데 미국에 살고 있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전자 산업이나 전자 정보 시스템이 이 정도로 잘 되어 있는가 해서 저희 기억 속에는 그때 이런 정부들이 노력을 해서 이게 됐는가 보다 그냥 문외한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상준 회장님 만나서 그 전자업계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전자정부를 만드는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저희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이게 관심을 갖고 국가 정책적으로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를 국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고 잊혀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시작됐는가 그 실무자로서 그 경험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정부, 한국 정부나 이런 일반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전자정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1983년도에 전두환 정권 때에 그 정보 산업을 우리 경제 발전의 기반 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 1983년을 정보 산업 육성의 해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정보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국산화 시켜야 되는데 기술이나 제품을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그 4대 그룹에다가 투자를 권유를 했습니다, 정부가. 그 투자를 권유를 했는데 막상 그 각 4대 그룹 회사들이 연간 한 100만 대씩 생산하는 시설을 가져야만 그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삼성전자도 연산 100만 대 수준의 그런 시설을 갖추었고 4대 그룹이 전부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0만 대라는 생산 캐파가 한국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한국 시장은 연간 10만 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책적으로는 그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수출을 하려니까 외국의 바이어들이 기술, 그 제품의 품질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 품질을 정부가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정부가 한 일이 뭐냐면 정부 전산화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전산화를 시작해서 국산 컴퓨터를 써줌으로 해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그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성능과 그 품질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지원한 거죠. 그래서 그 지원 정책으로 발표를 한 게 국가 5대 기간 전산망 개발이라는 그런 정책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 5대 기간 전산망 개발이 후일에 전자정부라는 말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군사 독재 정부라 해갖고 박정희 정부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어서 군부, 신군부라 해갖고 저희는 뭐 매스컴에서 그쪽만 부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부 시절에 이런 전자산업에 대해서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또 기업이 전적으로 앞장을 서서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전자정부의 세계 최첨단을 겪을 정도로 그 기초를 닦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충격적인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건 차제에 두더라도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전자산업으로 그 이만큼 경제 발전을 하고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일단 개발하고 그 정책을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 줬다는 거. 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계속 아마 경험이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업계에 실물 경제를 다루는 기업가의 한 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그런 것을 단순하게 우리나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또 외국의 저개발 국가에게 그 전자정부 산업을 어떻게 수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이제 동남아시아 오랜 기간 동안 약 한 5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에 그 굉장한 사업을 지난 5년 동안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와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는 내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 중소기업들이 벌써 뭐 현재도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뭐 한 20년 전부터 중소기업의 시장 문제 때문에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2012년이 내가 70살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내가 70살 그 10년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보람있게 살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결과 내가 50년 동안 정보산업 분야에서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전자정부 개발 과정과 또 정보산업에 육성된 그런 과정을 내가 알 수 있었고, 또 거기에 깊이 내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진 노하우를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좀 기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정보산업 역사를 책으로 네.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정부에 네. 접촉을 해서 캄보디아 정보산업 육성에 대한 우리의 노하우를 그 캄보디아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가 그 정보산업 정책을 개발하면 네.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그 나라에는 정보산업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그래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런 모델을 제시를 했죠. 네. 그래서 그게 한 6년간 지금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작년에 정부의 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 전자정보 개발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캄보디아 정부 전체에 파급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캄보디아에서 성공한 이 모델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좀 앞장을 서서 네.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개발과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회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그곳의 젊은이들의 눈을 보니까 저들의 눈동자에 힘도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들에게 어떻게 좀 소망을 줬으면 어떨까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개인적인 꿈이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해 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나이 70 되면서 그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은 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성취를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그거는 한국 젊은이들이나 그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이나 그 직업이 없으면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열정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과거에 우리 한국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직업을 줌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 열정을 쏟으면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은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람입니다. 제가 참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꿈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품게 하는 그런 세태인데, 우리 은퇴 연령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가장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도 어느 정권이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기 부양해야 되겠다 하는데 전 세계적인 지금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정권이 과거의 정권에 비해서 과연 새로운 정부로 들어서서 경제 정책에 많은 공약을 내세웠고 또 그 중에 일부를 진행시키고 집권 3년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되돌아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또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한 기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게 하나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됐죠. 저는 충분히 질문 가능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태도가 어떻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고, 그런데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냥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이 그 정도 자신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또 이런 공약을 한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신성 불가침도 아니고 대통령 불경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실물 경제를 지금도 다루고 계시는 우리 이 회장님께서 현 정권이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이런 정권에 대해서 좀 어드바이저를 준다면은 어떤 부분에 어드바이저를 하실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현 정권이 제시한 그 경제 이슈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책이 결과적으로 귀착될 부분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일자리를 그 뭐 150만 개 만들겠다 하는 그 목적 자체야 우리 이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150만 개를 만드는 방법에서 네. 좀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특히 공직 81만 개를 이 81만 명을 채용하겠다 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숫자가 미처 100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전체 공무원이 100만 명이 안 되는데 공직을 81만 명을 채용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싶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벤처기업을 또 얘기를 했는데,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이미 한 3, 40년 전부터 한국에서 벤처기업이라는 건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젊은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죠. 네. 그래서 벤처기업을 한국에서 그냥 과거와 같이 답습한다는 것은 또 젊은이들을 신용불량자라는 시궁통으로 이 말하자면 함정으로 네. 집어라는 결과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현 정부에 제가 얘기를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그 3D 이 직업을 창출해 가지고는 젊은이들이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더 높은 그런 이 수준 있는 자리를 만들려면은 결국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 시장 다음으로 개척할 수 있는 대상은 동남아시아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에는 내가 나가서 아세안에는 내가 나가서 지금 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정보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전자정부나 정보산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네. 성공한 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막대한 자금이 지금 투자처를 못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이룩한 기술과 노하우에다 지금 남아 돌고 있는 자본을 합쳐서 네. 그런 아세안 국가들하고 전략적 협력을 할 수 있다면 네. 엄청난 시장을 개척하고 그 시장이 바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공직 채용, 그다음에 벤처기업, 그다음에 세 번째 해외 시장 예. 개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지난 6년째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 벤처기업이 넘어서 전자정부 수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두 번째 대담 프로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